아유. 반갑습니다. 지금은 퇴근하고 인도 여행 마지막 편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뭔가 좀 애쉬운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거 퇴근하고 영상 편집하고 나니까 힘드네요. 힘들어서 마법의 비야. 오늘은 좀 비싼 거 샀습니다. 우곡 생주 거의 뭐 7, 8천 원 하더라고. 프리미엄 막걸리는 어떤 맛인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뚜껑에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감싸진 게 굉장히 감성적이네. 배해 정도가 우곡 생주 뚜껑도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철제 재질이다. 이거는 지평 막걸리에서 선물로 준 막걸리자. 마법의 비약 한잔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막걸리가 굉장히 점도가 높네요. 깔끔하다. 합성 감미료 하나도 안 넣고 이런 맛이 가능하구나. 자, 어쨌든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제가 인도 여행 영상을 쭉 올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 당연히 댓글로 인도 여행은 랜선으로 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가끔씩 인도를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과연 내가 인도를 갈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 10점 만점짜리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그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하면서 내가 몇 점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영상은 두 파트로 나뉠 거고요. 첫 번째는 인도 여행을 당신이 꼭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내가 인도 여행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인도 여행을 갈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지침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목만 보고 들어와가지고 인도 여행같이 위험하고 더럽고 시끄럽고 난이도 높은 여행을 추천하면 어떡하냐라고 화내실 분이 계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절대 인도 여행 추천 영상이 아니라 인도 여행을 가지 말라는 영상인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점은 우리 영상은 당연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재미로만 봐주시고 제 영상 보고 인도 갔다가 너무 힘들다고 환불 요청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합시다. 당신이 인도 여행을 꼭 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컨텐츠의 양이 압도적입니다. 진짜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를 찾을 수가 없을 거야. 첫 번째로 인도라는 나라의 물리적인 크기만 해도 대한민국의 32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나라가 유럽연합이랑 크기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하나의 나라를 여행하는 거지 사실 하나의 대륙을 여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 여행이. 그렇다고 땅덩어리만 크고 그 컨텐츠의 밀도가 낮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이나 키르기스스탄처럼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나 산악지형이라 가지고 땅덩어리는 엄청나게 큰데 인구가 엄청나게 조금 사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인도.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진짜 많습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뛰어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그러니까 그 큰 대륙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겠습니까? 제가 인도에 뭐가 있는지 설명하자면 2시간 10시간 동안 떠들어도 설명 다 못하거든요. 간략하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인도는 대단한 나라죠. 인도는 여러 종교의 발상지, 예를 들어서 힌두교, 불교, 자인하고 시크교 등등. 거기다가 이제 이슬람 세력이 북쪽에서 밀고 들어오면서 이슬람 문화권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다. 제가 누누이 주장하지만 인도 가면은 힌두교 성지를 오늘 봤어. 그 다음에 기차 타고 좀 가서 다음날 불교 최대 성지 보드가야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차 타고 열심히 가면은 시크교 최대 성지 암리차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버스 타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티베트 불교의 수장님 달라이라마가 계시는 메크로드 간지도 갈 수 있죠. 정말 컨텐츠 밀도가 100배까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투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종교뿐만 아니라 또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 자연 환경적인 베리에이션도 엄청나게 크죠. 인도가 대륙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완전 최남단에 무슨 고아 같은 도시에 가면은 바다 끼고 있는 휴양지 느낌. 거기는 저도 안 가봤는데 인도스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휴양지 느낌의 히피히피한 느낌의 도시도 있고. 그리고 또 아예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또 인도의 북쪽은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라다크, 레, 마날리 이런 데를 가시면은 자연과 더불어 휴양도 가능하다. 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도 보고 깨끗한 호수도 보고 유목민들도 보고 그런 여행도 가능합니다. 눈 덮인 설산을 트레킹해도 되고 그리고 또 서쪽에 자이살메르라는 지역에 가면 낙타 타고 사막 투어도 가능하거든요. 아라비안 나이트 느낌으로 뷔페식으로 내가 어느 자연이 좋다 그러면은 그냥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도 그냥 정신 나간 수준이죠. 일단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 그걸로 이제 게임 끝났지. 그리고 아잔타, 석굴 그다음에 카주라오에 있는 19금 사원들 그리고 조드푸르에 있는 메흐랑가르 성체 같은
같은 거, 문화유산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 인도 음식도 또 뭐 굉장히 유명하죠. 영국이 옛날에 인도를 지배했지만 결국 지금 영국은 인도 음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자기가 음식을 좋아하고 미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인도의 유명한 도시들 있잖아요. 뭐 뉴델리, 콜카타, 뭐 뭄바이 이런 큰 도시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의 음식만 보고도 정말 알찬 여행이 될 겁니다. 인도의 빈부격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도 완전 저렴한 길거리 음식부터 진짜 최고급 상류층들만 먹는 고급 요리까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또 요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시케시에 가서 요가를 진득하게 배우실 수도 있고 또 뭐 다르질링 같은 경우는 차도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여행을 가도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말했는데도 무궁무진합니다. 끝이 없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여행의 자유도를 허락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뭐 발리우드, 음악, 문학, 예술 이런 방면도 즐길 거리가 어마어마하다. 진짜 제가 평생 인도 여행만 가도 아마 인도 다 체험도 못할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행 인프라가 전 세계 탑급입니다. 진짜. 일단 예전부터 오리엔탈리즘 뽕 맞은 서양 형님들이 인도 여행을 정말 많이 댕겼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들이 인프라를 쫙 깔아놨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옛날에 일본에서 배낭여행 붐이 한번 불었고 한국에서도 인도 배낭여행 붐이 한번 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을 위한 인프라도 굉장히 쫙 깔렸다. 제가 일본에서 언급한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교통편도 정말 다양하고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 제가 요즘에 좀 막 몽골, 뭐 중앙아시아 이런 데 좀 꽂혀가지고 요즘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교통편이 없다 보니까 웬만한 데 가려면 내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고 차를 그냥 한 개 빌려가지고 가야 되더라고. 근데 인도는 대중교통이 정말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일단 국내선 비행기, 큰 도시는 비행기들이 다 다니고요. 저같이 뭐 직장인이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슝슝 이동해도 되겠죠. 좀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가도 됩니다. 인도만큼 기차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조금 연착이 많이 되고 느리고 더럽긴 하지만 어쨌든 목적지까지 다 가긴 간다. 그 다음에 뭐 기차가 안 당기는 지역은 버스가 다 다니고요. 버스까지 없는 지역은 뭐 택시를 타도 됩니다. 워낙에 물가가 싸다 보니까 택시비도 한국에 비하면 거의 거저거든요. 그리고 여행지에 가면 숙소도 정말 많습니다. 진짜 완전 성수기 가는 거 아니면은 숙소는 뭐 자기 취향대로 골라갈 수 있어요. 완전 저렴한 숙소부터 진짜 최고급 숙소까지 선택지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다. 그리고 또 인도 여행이 은근히 사람들이 안 가는 것 같지만 또 은근히 많이 가거든요. 인도 여행을 먼저 다녀온 선배들의 후기가 인터넷에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 여행이 정말 편한 게 뭐냐면 영어가 됩니다. 영어가 통하는 영어권의 나라다. 아무리 볼거리가 많고 할 거리가 많아도 언어가 안 되면 가기 힘들잖아요, 사실. 저기 뭐 러시아 문화권인 나라들만 가도 영어가 잘 안 통하고 러시아만 되니까 뭐 여행하기가 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일본만 가도 관광지 조금만 벗어나면은 영어가 거의 안 통하기 때문에 일본은 모르는 사람 좀 여행하기 힘들고. 근데 인도는 웬만하면 영어가 잘 통합니다. 그 점이 인도의 여행 인프라에 정말 중요한 그런 장점이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영어권 나라지만 영어를 그렇게 문법을 딱 맞춰서 안 해도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괜히 그런 부담감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영어가 괜히 문법에 틀리거나 발음이 이상하면 어떠나 그런 걱정이 인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택시를 타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고 싶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How long does it take? Get there?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문법 맞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해봤자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What time 하면은 알려줍니다. 굉장히 좋죠. 어쨌든 이런 이유들이 합쳐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행 난이도가 의외로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물가가 진짜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너무너무. 이 물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좀 봐주십시오. 진짜 정말 저예산의 배낭여행자면은 하루에 10,000원만 써도 숙소비 포함해서 체류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고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50,000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숙소비 포함으로. 그래도 어떤 날은 돈이 많이 남았다. 아주 저렴이 그 자체입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방법도 기차 같은 경우에 뭐 1등석 타면은 조금 비쌀 수도 있지만 1등석 비싸다고 해도 우리나라 기차값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탔던 SL칸 같은 열차 타면은 거의 뭐 진짜 공짜로 가는 수준이거든요. 거의 한 몇백 킬로 이동하는데 거의 공짜로 간다. 저렴한 물가 덕분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배낭여행자들이 장기로 체류하기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생 배낭여행자들이 뭐 집이 엄청 잘 살아서 용돈 많이 받는 거 아니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알바해서 돈 모아서 가는데 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일주일 버틸 돈이 뭐 인도에서 뭐 한 달도 버티고 남는다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막 히피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기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왠지 좀 순박하고 좀 친절하고 착한 느낌. 이건 뭐 당연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도인들이 워낙 무표정이라 가지고 저랑 눈 마주치면은 딱 무표정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웃으면서 나마스테 한번 해주면 좋아 죽어요. 좋아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대화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셀카 같이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많이 있는 삐끼 형님들도 처음에는 저보고 뭐 숙소 해라, 뭐 자기 가게 와라, 뭐 배 타라 하지마. 나 안 산다 그러면서 삐끼 형님한테 길을 많이 물어봤거든요.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냥 기차에서 그냥 랜덤하게 만난 현지 사람들도 저를 워낙에 잘 챙겨주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호의가 너무 지나쳐서 피곤할 정도로 잘 챙겨줍니다. 쿠시나가루에서 제가 오토릭샤 조금 바가지를 써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타고 왔는데, 이제 그분들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진짜 완전 현지인이셨어.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데도 막 손짓 발짓으로 뭐 내가 뭐 폰을 들고 있으면 폰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주머니 넣어라 이런 식으로 엄청 잘 챙겨주시고, 너무 친절하고 좋았다. 그리고 제일 대박인 사건, 매크로드 간지에서는 제가 인도에서 폰을 잃어버렸는데 심지어 몇 시간 후에 그 폰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도 폰을 찾았습니다. 그 자세한 건 다 영상에 있으니까 제가 위에 영상 링크를 계속 띄워드릴게요.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90년대 그때 뭐 사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약간 뭐 미개하다고 볼 수 있는 시절이긴 한데, 그래도 막 이웃 사람들끼리 막 챙겨주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막 챙겨주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인도는. 그리고 인도가 의외로 치안이 좋습니다. 이러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인도가 치안이 좋다는 이런 얘기를 하실 분이 계시지만, 우리나라랑 뭐 옆나라 일본이 진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치안이 1등이라서 인도가 조금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총기가 허용되는 뭐 미국이나 저기 어디 남미 아니면은 진짜 소매치기의 천국 있잖아요. 유럽 같은데 내가 안 가봤는데 그냥 가방 메고 있으면 그냥 뒤에 칼로 째가지고 가져간다면서요. 그런 나라들이랑 비하면은 인도 치안은 정말 좋은 수준입니다. 사실 여행자들이 지켜야 될 수칙만 지키면은 도난 사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믿을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외교부에서 여행 경보 제도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여기서는 여행 경보가 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여행 유의, 제일 낮은 단계죠. 뭐 2단계 여행 자제, 3단계 출국 권고, 4단계 여행 금지. 뭐 1단계 여행 유의 나라면은 뭐 가도 뭐 큰 문제 없겠다 그런 거죠. 여행 유의 나라가 우리가 뭐 잘 아는 일본, 뭐 베트남, 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도도 여행 유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일본과 동급의 여행 유의 국가다는 솔직히 조금 오버하긴 합니다. 사실 일본이랑 동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치안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가보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치안 부분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끔씩 댓글로 저한테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여자가 인도 여행 혼자 가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인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자인데 혼자서 인도를 한 4-5번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으로 물어봤습니다. 내 생각에는 뭐 다른 나라나 인도나 뭐 그렇게 별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인도 여행을 여자 혼자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해라 말하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 인도 여행 경험은 누가 봐도 수염나고 인도애처럼 생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성인 남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외국인이나 한국인도 여자 혼자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런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유, 인도만큼 여행의 본질에 접근한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마다 여행을 왜 가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재미도 있고 경험의 확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아무리 편견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가 다 경험하고 듣고 보고 자라온 거를 바탕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고의 바운더리를 깨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런 경험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간접적인 경험이 있겠죠. 뭐 책이든 영화나 뭐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이 있겠다. 근데 그거는 사실 약발이 좀 떨어집니다. 제일 약발이 좋은 거는 역시 여행이 아닐까. 그리고 여행 중에서도 가장 이국적인 나라를 가는 게 경험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렇게 이국적인 나라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다른 나라에 온 게 아니라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이국적인 나라거든요. 가면 생각할 거리도 너무너무 많고, 이게 또 얘기하자면 또 너무 길어져. 나 오늘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또 말 너무 많이 한다. 제가 찍어온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바라나시 편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위에 링크로 띄워드릴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기 옆나라 일본 갔다 오는 거랑 아니면 저기 인도 갔다 오는 거랑 뭐 둘 다 당연히 재밌겠죠. 하지만 경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인도가 훨씬 더 내 사고의 바운더리를 넓혀줄 수 있는 나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일단 여행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이 주제 관련해서는 제가 인도 여행 첫 에피소드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을 쭉 보시면은 제가 얼마나 재밌게 여행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인도 여행 부작용. 이게 뭐냐면은 인도 여행을 갔다 오면은 여행의 그 재미에 대한 역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다른 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웬만하면 인도에서 다른 나라랑 비스무리한 걸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중앙아시아에 빠져가지고 중앙아시아를 좀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앙아시아가 사실 좀 너무 자연 원툴이잖아. 물론 그쪽에도 문화나 그런 것도 흥미로운 것들이 많긴 한데 사실 메인이 되는 게 좀 말 타고 초원 보고 뭐 등산하고 호수 가고 그런 게 메인이잖아. 생각해보면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인도 라다크 지방에 가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인도로 한 번 더 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위험해. 다른 나라도 많이 가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거지만 진짜 인도는 진짜 겨드랑이 냄새 같은 매력이 있거든요. 맡으면 이게 뭐야 하지만 또 계속 맡게 되는 그런 중독적인 매력이 있다. 인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려. 그리고 그 다음 이유는 진짜 정말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근데 인도 사람들은 촬영에 정말 호의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상권 규정이 너무 빡빡해서 이거 초상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밑도 끝도 없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초상권이 이렇게 빡빡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스트릿 포토그래퍼라는 장르가 아예 사장이 돼버리긴 했는데 또 말 많이 한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카메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호의적입니다. 진짜 호의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힘들 정도야. 처음 가면은 좀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 하면은 나도 사람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막 찍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잖아요. 제 카메라 숨기고 생깁니다. 왜냐면 보면은 계속 찍어달라니까. 영상 같은 것도 찍고 해서 막 자기 찍어달라 그러고 이거 유튜브 하냐고 유튜브 채널명 알려달라 그러고 여기 나도 나오냐면서 막. 그래서 인도 가면은 사람 사진을 정말 원 없이 찍을 수 있다. 질릴 때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색감이 워낙 좀 원색이 많거든요. 뭔가 약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채도가 높은 느낌?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색감적으로 눈이 즐겁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 사진이나 영상 촬영하는 걸 좋아하시는 사람은 인도 가면 굉장히 만족을 하실 거다. 여기까지가 당신이 인도 여행을 꼭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도 여행을 가시면 당연히 힘들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행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여행하기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당연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좋든 나쁘든 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고 아마 평생에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실 겁니다. 당신은 인도 여행을 꼭 가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말만 하려면 영상 안 찍었겠죠? 그러면은 과연 당신이 인도를 갈 수 있을까? 못 갈걸? 그러니까 인도 여행 가능 불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당연히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인도 여행을 잘 하기 위한 그런 덕목들을 제가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쭉 보시면서 자기가 이거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여행이 휴양이 아니라 모험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사람들마다 여행 스타일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칼로 나누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굳이 나누자면은 이제 휴양파와 이제 모험파로 나눌 수 있겠죠. 휴양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휴양지에 가서 바닷가에 누워서 맛있는 칵테일도 마시고 뭐 일본 가서 뭐 료칸 같은 데 가서 온천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고, 모험 같은 경우는 배낭 하나 메고 좀 오지도 가고 좀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인도는 제 생각에는 휴양보다는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인도 가서 그러면 휴양 못하냐? 뭐 할 수 있습니다. 인도 가서 휴양 당연히 할 수 있지. 제가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워낙 베리에이션이 큰 나라라고. 근데 휴양에 특화된 나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인도까지 가서 휴양하는 건 조금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소화기관이 튼튼하다. 인도를 가게 되면 또 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물갈이는 웬만하면 하게 됩니다. 사실 슬롯머신이거든요. 이렇게 쭉 당겨서 이 음식은 물갈이를 피했네. 쭉 당겨서 이 음식은 물갈이를 피했네. 어떤 사람은 여행 내내 물갈이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이 끝날 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 중간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복불복이야. 알 수 없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물갈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아무거나 먹고 다녔는데도 물갈이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여행을 하다 보면 높은 확률로 물갈이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됩니다. 왜냐면 정말 힘들거든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물갈이에 걸려버리면 진짜 더 이상 여행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사기가 꺾여버리고 인도라는 나라에 아마 정이 떨어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인도 갔을 때 지금 여행한 것보다 훨씬 더 진짜 아무거나 쪼먹고 댕겼거든요. 그런데도 여행 거의 막바지에 물갈이가 터져가지고 일정에 거의 영향이 없었지. 근데 이번에는 그때 여행보다 좀 조심하면서 다녔는데도 물갈이가 좀 빨리 와가지고 좀 여행 중반부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결론은 소화기관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물갈이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고 걸렸을 때도 더 버틸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지저분한 사람이다. 자, 평소에 자기가 주위에서 야 너는 참 깨끗하게 사는구나, 청결하게 사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인도 여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같이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좀 씻고 댕겨라, 좀 청소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 인도 여행에 잘 맞으실 거다. 아무래도 뭐 인도라는 나라가 위생 개념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식당이나 숙소, 대중교통 이런 데서 위생이 안 좋은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뭐 길거리에서도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뭐 땅에 떨어진 것도 막 쪼아 먹고, 어렸을 때도 뭐 그냥 밖에서 그냥 막 어디 뭐 저기 뭐 쓰레기 공장 같은 데서 놀고 막 산에서 뒹굴면서 놀아가지고 나름 면역력도 좋은 것 같고 알레르기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좀 지저분하게 사는 편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씻고 다니지 사회생활 안 하면 자주 안 씻을 거야 아마.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자취를 안 해서 그나마 깨끗하게 살고 있는 거지, 제가 자취했을 때 방 상태는 뭐 말 안 하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위생이 안 좋으니까 뭐 장점이라고 굳이 따지면은 밖에서 하루 종일 관광하고 와서 샤워 안 하고 그냥 침대 누워서 바로 자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침대도 더럽고 샤워해봤자 밖에 나가면 5분 만에 다시 다 더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소음에 둔감하다. 당연히 인도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와 진짜 경적 소리가 말도 안 되게 시끄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도 차 출고할 때 경적 울리는 게 그냥 기본 모드고 경적을 누르면은 경적이 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적이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 들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항목은 저도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이번 여행에는 저도 짬밥이 있으니까 숙소를 좀 나름 잘 구한 편인데, 좀 3년 전 여행에는 제가 숙소를 딱 하루 정도 잘못 구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잘못 구했냐, 큰 길가에 인접해 있는 숙소를 구해버린 거야. 그것도 유동인구 엄청 많은 큰 길이었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이제 클락션 소리가 숙소 안에서도 귓구멍 터질 것처럼 들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밤에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진짜 소음은 진짜 힘듭니다. 빡셉니다. 그리고 또 기차나 뭐 대중교통 같은 데서도 사실 사람들이 뭐 영상 같은 거 볼 때도 이어폰 쓰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전부 다 그냥 스피커폰으로 보고 뭐 기침이나 뭐 가래 끓는 소리 이런 소리도 그냥 다 들려옵니다. 그냥 소음에 대한 그런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좀 높다. 그래서 좀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가 있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 4일 그 정도 지나면 소음은 또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냄새에 민감한 사람. 당연히 인도는 냄새도 많이 납니다. 일단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은 위생과 따라오는 건 또 악취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가 생각나는 악취는 기차에서 악취가 진짜야 빡셉니다. 기차 화장실에 이거는 뭐 식사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많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응가 냄새랑 좀 찌릉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수없게 내가 기차를 밟고 냈는데 내 자리가 화장실 근처다. 그러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인도 기차가 달리는 와중에도 문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면은 화장실 냄새랑 같이 싹 제 자리로 오거든요. 어우 끔찍해. 그리고 또 인도 사람들 특유의 또 체취도 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흔히 말하는 암내라고 하죠. 이것도 사실 한국인 유전자가 축복받은 유전자라서 암내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해외를 나가서 좀 외국 사람들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괴로워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축복받은 유전자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후각이라는 기관이 또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버티다 보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여섯 번째, 나는 기관지가 꽤 튼튼한 편이다. 인도는 대기의 질이 안 좋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특히나 대도시에 그 수많은 오토릭샤들과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들 그냥 고스란히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닙니다. 전 사실 이번 여행에서 델리보다 고락푸르라는 도시가 매연이 더 심하더라고요. 이거는 미세먼지 수준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큰 먼지였다니까. 나는 어디 뭐 산불 난 줄 알았어 진짜 처음에. 어느 정도 하면 내가 이제 숙소에 딱 들어가서 제 방을 찾아 들어가는데 복도에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명을 딱 켜져 있는 빛 사이사이로 먼지들이 막 보이더라고. 와, 그래서 여기는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길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은 목에 가래가 껴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질 정도. 그렇다고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에는 또 너무 외국인 코스프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스크가 쓰기도 좀 그렇고. 근데 진짜 와 여기 나도 못 버티겠다 싶을 경우에는 저도 마스크를 쓰긴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정말 슬픈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좀 괜찮으실 거다. 왜냐면은 요즘에 보니까 서울 미세먼지가 뉴델리보다 심한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중국에서 너무 미세먼지 때문에. 야 나는 이 서울 미세먼지가 델리를 이길 줄은 상상도 못했잖아. 심지어 서울에 사람 어떻게 사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도 부산은 서울보다는 괜찮거든요. 미세먼지가. 그 다음에 7번째. 나는 흥정을 잘한다. 인도 여행이라는 게 흥정의 연속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를 가격 거의 5분의 1? 한 10분의 1 정도까지 깎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링크로 띄워드릴게요. 특히 뭐 오토릭샤나 사이클릭샤 이런 거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고요. 관광객의 관광지 프라이스랑 현지인 가격이랑 뭐 심하면은 거의 10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상대방이 부른 가격의 반을 깎아도 사실상 비싸게 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호구가 아닌 이상은 인도의 물가가 워낙 싸다 보니까 5,000원 이상 손해보기도 힘들거든요. 사실 그 기분이 나쁠 뿐이지 금전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솔직히 좀 바가지 좀 써도. 그리고 인도의 사기꾼들 당연히 많습니다. 근데 인도 여행 가이드북만 한 번만 딱 정독하고 가셔도 뭐 사소한 바가지 말고 큰 사기는 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주제긴 한데 유튜브를 보면은 인도에서 사기 당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각 보려고 좀 일부러 당하는 게 좀 많습니다. 진짜 그냥 무지성으로 인도라는 나라에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조사도 안 하고 딱 가면은 당할 것 같은 사기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조금만 쳐다보고 가도 사기는 진짜 당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도 좀 먹지로 사기 좀 당했어야 됐나. 그 다음에 8번째, 체력이 강하다. 여기서 말하는 체력이라도 막 헬스를 해서 막 근육이 많은 게 아니라 좀 지구력, 그런 느낌의 체력이 강한 게 조금 필요합니다. 인도에서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배낭을 맨 뚜벅이 여행이니까. 인도에 왜 캐리어를 가져가면 안 되냐면은 일단 도로의 포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의 수도죠. 인도의 수도도 아직까지 포장이 안 돼서 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거든요. 특히나 또 바라나시 같은 도시는 캐리어를 끌고 다니잖아요. 아마 그러면 높은 확률로 캐리어 바퀴에 소독이 묻어가지고 캐리어를 버리게 되는 사태가 생길 거다. 그래서 대부분 인도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뚜벅이로 여행하는 게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오래 버티는 그런 지구력이 중요합니다.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한 10시간 정도는 타야 되니까 대중교통이 꼭 편하게만 갈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기차칸을 타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한데 그런 거를 10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인도 여행은 젊으면 젊을수록 유리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는 게 이득이야. 그리고 사실 저도 이번에 인도 여행을 무리해서 갔다 온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이제 에이징 커브가 살짝 꺾이는 게 느껴져가지고 지금 가야겠다. 나중 더 나이 먹으면 못 가겠다 싶어서 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9번째, 나는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자, 일단 피부 하얀 동양인에 가면 인도인들 정말 많이 쳐다봅니다. 거기서는 모르겠어요. 뭐 사람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그렇게 실례가 아닌 문화겠죠. 저는 오히려 관광지가 더 괜찮은 것 같아. 이 측면에 있어서는. 왜냐면 관광지는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외국인들이 신기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더 외국인을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않는 느낌? 근데 조금 관광지에서 벗어나서 현지 지역으로 가면은 정말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아마 인도 가면 평생 받을 관심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영상에서도 계속 찍으면서 말했지만 인도의 길거리에서는 멘트를 길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준이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심심할 틈이 없다, 외로울 틈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이유 10번째, 나는 성격이 둔감하다. 인도 여행은 성격이 둔감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자기가 살면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약간 성격에 대한 평가가 나는 좀 예민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면 인도 여행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인도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할 겁니다. 한국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인도에서는 당신의 심기를 거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둔감하고 좀 눈치도 없는 편이고, 근데 뭐 사소한 거는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대충 다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저랑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좀 성격이 자기가 좀 예민한 사람이다 그럼 인도 가시면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를 내가 갈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한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 그거 빼고는 9개 해당됩니다. 9점. 제 생각에는 8점에서 10점이면은 인도 여행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한 7점에서 5점까지는 조금 고생한다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고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점
언더로는 인도 여행은 유튜브로만 즐기시기. 굳이 가서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뭐 자기가 뭐 마조이스라면 가서 고통받는 거는 뭐 제가 뭐 말릴 건 아니지만, 굳이 가서 고생하시지 맙시다. 어쨌든 오늘은 당신이 인도를 꼭 가야 하는 이유와 당신이 정말로 인도를 갈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인도 여행 영상 시리즈의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끝내기는 좀 아쉬워가지고, 왜냐면 지금 제가 좀 술이 들어가서 이제 좀 텐션이 올라오거든요. 하고 싶었던 얘기긴 한데 좀 민감한 주제? 민감한 주제까지는 아닌데 꼰대스러운 얘기라 가지고 여행 중간에는 안 했던 얘기인데 이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인도 여행 유튜버나 뭐 아니면 여행기를 보면서 항상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점은 좀 다른 문화권에 대한 좀 존중을 가지고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요.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좀 기르기가 힘든 게 이 한반도라는 게 단일 민족, 단일 문화권으로 좀 오래 살아왔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또 그리고 매스컴에서 인도라는 나라를 소개하는 방식도 사실 좀 너무 기형적이거든요.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만 많이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미개하다, 더럽다, 가난하다 이런 것들. 그런 이유 때문에 인도를 바라보는 좀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여행을 가서 바라나시에서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는 사람들을 보고 인도인들은 어떻게 저런 더러운 강에 몸을 담그지? 인도인들은 역시 더럽고 미개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겐지스 강이라는 강이 인도인들한테 가지는 의미, 힌두교의 변천 과정, 또 뭐 겐지스 강이 어쩌다가 그렇게 오염된 강이 됐는지, 인도 정부는 겐지스 강을 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는 게 정상이죠. 거기 겐지스 강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뭐 똥물인데 그냥. 인도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말 깨끗하게 정지한 물보다 그 더러운 물이 신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다양성을 느끼면서 좀 포용력을 기르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꼰모 같은 얘기였나요? 좀 다른 문화를 보러 갔으면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또 인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 너무 꼴보기 싫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여행을 하다가 인도의 빈민층들 뭐 거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야 봐라 이래서 인도가 안 된다, 뭐 길거리에 구걸하는 거지들이 많지 않냐, 뭐 거지들이 뭐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인도인들이 뭐 이렇게 게으르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인도를 까내리면서 나의 약간 자존감을 채우는 그런 느낌,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없어 보여. 극혐이야, 극혐. 이제 막말로 내가 그런 인도의 빈민층들보다 나은 점은 그냥 출생운이 좋아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똑같이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똑같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을걸요. 그냥 단지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랑 내랑 다른 점은 내가 좀 특별하고 우월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에서 거지들이나 빈민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죠. 인도는 어떤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가는 게 맞는 접근법이겠죠. 그리고 또 성급한 일반화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행객들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보는 게 이렇게 인도라는 전체적인 큰 덩어리가 있으면 정말 요만큼도 못 보고 오거든요. 막말로 깨놓고 말해서 우리가 인도 가서 보는 게 뭐 그냥 뭐 관광지에 있는 우리 등쳐먹으려고 혈안이 된 사기꾼들이나 그 다음에 관광객들 보기용으로 포장된 상품들, 그런 거를 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도의 엄청나게 일부분적인 면만 보고 인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관광지에 가서 바가지를 쓰고 덤탱이를 쓰고 사기를 당했어. 이 관광지는 덤탱이와 사기를 조심해야겠다. 여기서 끝내야지 인도인들은 모두가 사기꾼이다, 인도인들은 모두가 양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인도라는 나라가 베리에이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잘 사는 동네 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삐까뻔쩍하고요. 인도에서도 최첨단 IT 도시도 있고요. 근데 그런 점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근데 사실 우리가 관광하러 가서 그런 측면은 잘 보러 안 가잖아. 그러니까 여행하다가 겪는 그런 단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나라를 성급한 일반화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술을 먹어서 너무 좀 꼰대 같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여행할 때 항상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여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 형님 누님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면 좋겠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내가 뭐 어떻게 막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그냥 그렇다고.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인도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에게 딱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끝낸다고 또 술 먹으면서 또 얘기 많이 했다. 이것이 편집 언제 하냐. 아이고, 자막 언제 달아.
요즘에는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인도 여행에 대한 정보가. 사실 유튜브에 인도 여행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많은 영상들이 뜨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안 좋은 측면들이 유튜브 각을 위해서 좀 증폭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또 항상 명심하시고, 나도 좀 그렇게 해서 어그로를 좀 끌었어야 되나. 예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인도 여행 관련된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무슨 책이다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인도 여행 뽕을 강제로 주입하는 좀 현실과는 맞지 않고 인도에서 체험한 좋은 기억들만 체에 걸러서 약간 여행기라고 하기보다는 소설 같은 느낌,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에 낚여서 가셨다가 피부문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 예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요즘엔 다릅니다. 요즘에는 인도 여행을 만약에 결심을 하셨으면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을 다 보시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고, 속된 말로 누가 칼로 협박해서 인도 여행을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여행을 가게 된다면 당연히 힘들고 빡세고 짜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화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있는 게 아니라 좀 자주 있을 겁니다. 그래도 기왕 간 김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인도 관련된 주제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 영상입니다. 인도 여행 시리즈도 이번이 진짜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15분 컷 딱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술 먹고 찍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